타깃이라고 하죠. 어떤 표적이라고도 명칭을 붙였는데, 구체적인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지원하는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설명의 내용을 통해서 어느 대학의 어떤 범위를 두고 그 대학이 선발하는 올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지금 현재는 좀 막막하시거나 좀 여러 가지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불확실성을 좀 줄여가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표적 설명회를 하면서, 흰 바탕에 검은색 이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입시를 이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학생들 지도하는 것들이 뭐 쌓이고 쌓여서 입시 설명회도 하고 또 정시 배치할 때도 저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매년 쉬운 수능은 애들이 밝게 웃고 다녀요. 근데 원서 쓸 때 보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래서요. 여기는 합격이고 여긴 불합격이고 심지어 합격으로 했던 학생들도 막상 과열이 되어서 불합격인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려운 수능은 애들의 표정은 어둡지만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 본인이 예상했던 대학이 아닌 목표의 대학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제도가 어려운 시험에서 내가 얻은 점수를 잘 활용했을 때 목표 대학이나 혹은 희망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얻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수능에서 현재 입시 안에서의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오히려 좋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장을 넘길게요. 네. 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화면 보이시죠? 제가 여기 화면 쪽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포인터 하면 또 안 보이시니까 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1등급, 2등급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3등급과 2등급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1, 2등급 같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 최고점의 표점에 해당하는 예상이 있고 1등급 컷에 해당하는 130점이 1등급 컷이 됩니다. 그래서 18점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1등급 4% 안에 18점의 이런 변화가 아주 세세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보면 지난해 국어는 13점으로 꽤 그때도 어려워서 변별력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더 심해진 겁니다. 화법 작문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잘 본 게 유리해지는 현재 수능 구조 안에서 17점이나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역시 상위권의 변별력이 상당히 생겼고, 이 자리에 온 친구 중에서 국어에 대해 상당히 잘 봤다 그러면 국어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상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혹은 목표 대학 지원할 수 있는 조합을 잘 찾아보시면 유리한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점이 140점대인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학에서 알아두실 점은 그동안 확률 통계가 보통 이제 미적 기하 선택자의 만점자에 비해서 5점에서 많게는 10점까지 떨어진 그런 구간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별 차이가 없고 변별력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교차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은 의대로 갈 거고 이과 아이들의 속성상 일부 상경계열 아까 중앙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로 넘어올 수 있으나 문과 아이들도 제법 수학에 대한 경쟁력 갖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가산점이 수학 가형이 있었던 예전 서강대라든가 이런 시대고 또는 아니면 이과가 수학을 잘 보고 문과가 표점이 낮았던 거라면 교차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1등급이건 2등급이건 변별력이 다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해당하는 2등급에 해당하는 최고점이
135, 135, 103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도 별 차이가 없고 표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은 아이들이 교차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지진 않았지만 또 쉽게 풀진 못했지만 표점에서 문과가 이과에게 밀려서 와, 올해는 매우 불리한 입시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얘기는 이 통계를 보면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기관들이 아까 제가 시험 쉽게 나잖아요. 그럼 표점이 130대로 되고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해집니다. 수학 나영이 작년에 그랬거든요. 저렇게 되면 정말 동점자가 많아서 원서를 제대로 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모의 지원 사이트건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배치해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점수 차가 300점 만점이 아니라 400점으로 범위가 넓어진 상태에서 정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정시 배치 정확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가급적 저희 설명에는 외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배제하고 다 아시는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인 설명으로 더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에게 뭐 모의 지원 서비스 이용해라 다 나오니까 거기 뭐 예비 번호도 뜨니까 다 나오니까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그냥 기계만 믿고 넣을 건가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모집 요강을 제대로 보고 나에게 유리한 대학, 그 대학을 찾아가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현재 입시에서 수시도 인적성을 따지지만 정시도 인적성을 따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과 쪽은 국어나 수학의 비중이 좀 높고 이과는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상경계열은 수학이 필요하니까 수학 반응이 높고 이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자율적이다 보니까 내가 3번의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불리한 대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대를 가고 싶고 그런데 반영 비율이 고대가 유리하면 고대를 쓰는 게 현재 입시 현실로 고려하자면 이와 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비가 나에게 유리할수록 어떻게 작용할까?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중앙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올해 중앙대학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격선이 낮아지거나 빠져나갈 애들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이유는 자, 지금 제가 국어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국어 반영 비율이 40%로 높습니다. 성균관대도 문과가 40%입니다. 경기대학교는 같은 경쟁 그룹은 아니죠. 서경대도 경쟁 그룹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 사이에 중간 갭에 해당하는 대학이 있습니다만 이 두 대학을 먼저 꼽은 이유는 올해 입시에서 요강에서 국어를 이렇게 많이 보는 대학은 이 두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학을 일단 선택할 때는 국어를 정말 잘 봤다. 아까 제가 그랬죠. 표점이 국어가 상당히 높아서 언매건 화자이건 잘 봤다 그러면 일단 이 대학을 먼저 리스트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든가 영어나 탐구를 그 다음에 보는데요. 수학하고 이 영어를 봤더니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쌍둥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반영 비율이에요. 그럼 분명히 자기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성대 쓴 애가 중앙대도 쓰고 중앙대 쓴 애가 성대를 쓴다고 보면 분명히 한 중복 합격에 대한 추합 가능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이쪽이 빠지게 되는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구체적인 실전에 대한 건 오늘 가채점 시간에는 너무 많이 설명하진 않을 거고 어디가 뚫렸다니 어디가 뭐 떨어졌다니 이런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 현혹카들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저는 그런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국어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가 이 학교구나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 하고 또는 성신여대는 목표대학보다 훨씬 낮겠고 여기는 점수로 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언저리 대학에서 목표대학 언저리에서 국어 반영률이 높고 낮음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최고와 최저를 항상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국어 얘기 결론은 성대 중앙대 국어 잘 보면 유리하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애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이런 소문은 그건 천천히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대학을 고를 때 저 유리한 부분을 고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의 문과 쪽의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역시 영향력 최고라는 건 뭐냐면 중앙대는 또 여기 경영 쪽에서 45%를 반영하네. 그러면 문과 애들 중에서 수학 잘 본 애들 다군에 있는 중앙대 경영을 쓰겠죠. 물론 이 중앙대 경영이 문이과가 모두 동시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과 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대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건국대 공대라든가 동국대 공대를 쓰는 친구들이 수학을 잘 봐서 교차를 해볼까 하면 중앙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현재 반영 비율이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영은 이 구조상 수학을 잘 본 문과 학생들 쓸 수 있고 또는 이과 학생도 쓸 수 있으나 저희 예상은 각 기관을 참조하시되 현재 확률 통계를 잘 본 학생들의 표점이 높다. 그러므로 문과가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성대로 빠져나간 인원도 생각해 보시면 중앙대에 교차로 들어온 애들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시면 서강대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43.3으로 수학 잘하면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도 문이과 통합선발처럼 통합선발로 다 열어놔 버렸죠. 수학의 경계도 과학의 경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교차가 가능했는데 작년 입시를 잘 보시면 서강대를 보면 지난해 수학 가형이 10% 가산점을 하고 나서 표점의 그 10%를 더하고 나서 다시 또 비율이 45%로 높았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많이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가산점이 없어졌다는 점, 그런 점도 고려하시면 이 두 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유리하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이과 애들이 교차할 거야라는 생각은 올해 입시는 우선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앙대 그리고 서울대, 한양대 요 대학들의 수학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다. 내가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매우 유리한 그런 구조로 이 대학의 리스트를 접으시면 되는 게 지금 할 일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학의 반영 비중이 낮은 학교들은 주로 여대라든가 국민대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이 학교가 아닌 학교들은 대부분 40에서 20 사이 한 30대의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특징이 좀 적죠. 자, 그 다음에 탐구를 보시겠습니다. 탐구로는 우리 교대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골고루 잘 보면. 교대는 서울교대지만 지방교대도 반영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2단계 면접이 있긴 합니다만 고르게 잘하면 교대를 보통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 반영 비율이 진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교대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해라고 해서 저렇게 반영 비율을 택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정치외교나 이런 사회학 계열에서 탐구가 중요하죠. 사탐이. 이런 게 바로 정시에도 약간의 인적성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이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쪽으로 반영하는 걸 볼까요? 나는 탐구를 망했다. 시립대학교인데요. 시립대학교가 10% 반영하니까 탐구 망한 애들 많이 오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 10%에서도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립대학교는 시립대 세무 같은 경우를 보면 탐구가 아니라 오히려 국어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자 한다. 이런 것으로 보시고 이 영역별 중요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영어의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는 현재 우리 이번에 그 12시의 설명회 타깃으로는 관심대학이거나 혹은 여기는 한번 써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숙명여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대학은 조금 합격선이 목표치가 좀 여기는 아니니까 숙명여대 같은 20% 반영하는 거 보여드리면 1등급은 20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190, 10점 깎았죠. 그 다음에 여기 3등급이면 30점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100점 환산하면 한 실질적으로 1점 정도가 감점이 되는 셈인데 1등급은 별 큰 감점이 아닙니다만 반영비가 높다라는 점, 2, 3등급은 그래도 2점이 깎이고 반영비가 20%라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총점상에서 숙명여대를 쓸 때 영어의 성적이 부족하다 혹은 영어를 잘했다에 따라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서강대라든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 깎이는 점수 그리고 실질적인 점수를 환산해 봤을 때 0.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강대 서울대 같은 경우가 영어 때문에 뭔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바로 이런 요강에서의 그 반영 비율을 자기의 목표 대학을 한 10개 정도로 추리신 다음에 살펴보시면 일단 중요한 어떤 단서를 찾아서 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학과 대학 간의 관계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과, 한의대 교차 얘기인데요. 요거 다음으로 이제 이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300점 만점,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성적을 300점으로 했을 때
이번 수능 시험에서 270점을 받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의 그 박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점수가 혹은 배치 점수가 높은 거고요. 요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내 점수가 좀 넉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70, 260, 250은 1대 1대 1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 보여드리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종이 배치표를 저희가 박스 그래프로 구현해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점수에 해당하는 것, 딱 마치 계단처럼 대학의 합격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치 점수를 보시면 계속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겹치는 대학에서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유불리가 생기는 어떤 그런 요강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또 내 점수의 환산점을 반영하다 보면 같은 겹치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여기 겹치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훨씬 유리할 수가 있고 훨씬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관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학생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입시 결과를 낳고 그런 거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입결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배치표상에서 대체로 이와 같이 합격선이 형성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뭐 고려대 여기는 간호학과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화여대 같은 경우 사범 계열이 좀 합격선이 꼬리가 길다라는 점 이런 것들.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일부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낮고요. 대부분은 여기 있는 요 상위 그룹은 미디어나 경영 쪽이고요. 요 하위 그룹은 인문이나 어문, 사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학과가 인기학과고요. 내 아이가 싫어하는 학과가 비인기학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격선은 이렇게 그 대학 안에서도 다양한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내 아이의 점수가 250점 혹은 240점대를 중심으로 이 선을 쭉 그어보시고 그 선의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점수가 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산에 따라서 위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아까 보셨던 총점의 방식이 1000점, 뭐 600점 다양하고 반영의 비중도 다양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자기의 포지션을 알고 그리고 경쟁 대학에 어느 정도의 점수대가 있고 넘치는지 아니면 그 위인지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중앙대 경희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 한 장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정이 있을 수 있는 대학들이 바로 여기 라인 안에서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 중에서도 내 아이는 어느 대학의 안정일지를 모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별로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숭실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아래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 얘기 뭐 하나하나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려대는 여기 보시면 정시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2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대나 경희대에 아주 큰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학교 하나가 생기는 셈이니까 그 성적대 대학생들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 그 바로 다음에 있는 학생들은 점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더라도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려대만이 아니라 서울대도 그렇고요. 연대는 그냥 변동이 없고 여기도 변동이 크게 없고 성균관대도 조금씩 변화가 있죠. 그리고 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서울대가 고려대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중앙대를 포함해서 경희대라든가 외대 시립대에 지난해 입결에 비해서 올해는 분명히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셨던 중앙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중앙대학교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개의 인문 계열의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먼저 찾아서 학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설명해 드렸듯이 경영 경제 쪽에서 수학 반영비가 증가한 것은 분명히 교차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 없이 떠들을 텐데 실제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어떤 교차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뭐 자연계 쪽에 관심은 없으시겠으나 자연계는 약대도 생겼고요. 그리고 의대 쪽으로도 많이 자기권 애들 쏠려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앙대로 교차가 올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배치 점수, 지난해 기준, 그리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반영 비율이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할까를 고려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중앙대학교는 저는 안전한 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불안한 학교도 아니고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배치하기가 수월한. 근데 왜 제가 이제 저희가 전구를 켜놨거든요. 여기는 좀 빛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안 해는 이유는 이 다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군 변경이 좀 잦다 보니까 합격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여기를 우리가 꼭 써봐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중앙대는 이러한 입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화여대는 제가 이제 불을 이렇게 켜놓은 이유가 첫 번째는 상위권 학과에 의예과 뭐 이렇게 8명 선발 이렇게 뭐 요거 말고요. 약대가 뭐 들어온 거 이것도 우리는 문과니까 관계가 없는데 초등교육과를 쓴 친구들이 최고의 학과잖아요. 근데 다른 교대와 군이 같아졌습니다. 군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집 인원은 좀 감소했으나 이화여대는 나군에 있는데 거기 같이 경희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이 겹쳐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된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여기도 여학생이 와서 이제 듣고 있는데 여학생들은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대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사실상 서광대, 성대, 한양대를 써놓은 친구들이 많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선발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 통합선발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집 인원 사이에, 모집 단위 사이에 최초 합격한 인원과 최종 합격한 인원의 편차가 좀 커진다 이런 점. 그런 전반적인 고려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본인의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유리하다 혹은 특별히 불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변수가 크게 없이 합격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화여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희대학교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서 경희대를 이렇게 펼쳐 놓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보통 이즈음에 제가 드리는데 앞서 제가 우리 화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밤새 준비했는데 또 유튜브는 또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좀 유튜브 보는 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경희대학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펼치면서 한번 보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펼치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메모하셔도 좋고 요거는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께서는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 전화 걸어서 이메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실 수 있겠죠. 또는 가까우신 분은 현장에 오셔서 댓글 남기시고 수령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디 보고 수령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경희대학교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다른 군, 아까 이화여대가 이렇게 군을 바꾸면서 경희대학교랑 겹치게 되잖아요. 근데 경희대는 군을 또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올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군 고수에 따른 지원 조합의 변동이 생겨서 이건 타 대학에도 영향이 되고 뭐 시립대도 같은 군에 있고 경희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선택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세 개 대학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세 개의 대학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이대 갈 거냐 경희대 갈 거냐 시립대로 갈 거냐.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가 어떻게 됩니다는 말하지 않고 또 심리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경희대학교에 올해 지원에 있어서 폭은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이 대학만이 아니라 주변 대학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대와 동일군 이런 부분들 지원 분산이 있다라는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희대학교에 좀 작용할 부분이 있다. 이과도 그런 면이 좀 강하고 문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나군에 주로 국제 캠퍼스 학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를 국제 캠퍼스를 예전처럼 썼을 때 분리했다면 지금은 환산 비율상의 유리한 분리함을 따져봤을 때 국제 캠퍼스를 써놓고 다른 학과를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그럼 경희대도 제가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일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왜 제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전구를 왜 켜놨냐면 영어 반영 비율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학생들에겐 불리하지만
적어도 외대를 가고자 하는 친구 중에서 근데 너무 예전에는 그 등급의 차이에 감점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점에서 2점 이렇게 감점했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교는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고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작년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같은 20%지만 감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외국어대 외를 빼야 되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는 또 다군의 경영학과를 또 신설해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여기에서 이제 선발하고 있죠. 그럼 다군의 중앙대와 같은 지원군이 섞이면서 역시 충원도 다수 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외국어 대학교에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경희와 그다음에 외대나 시립대를 선택하게 되는데 서울 지역 학생들은 시립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합격했을 때 시립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반값 등록금이든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학교의 그 나름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 대학에서 좀 밀린다는 점 하고요. 군변경이 되면서 다른 학교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립대는 저는 학생들이 나는 시립대에 대해서 특성화학과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도시행정이나 자전 같은 경우 지원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나군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뭐 사탐도 변별력이 거의 없고 국어나 수학에서 장점이 있다면 시립대를 써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계속 어떤 강점이 있으면 어디를 써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시립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에 대해서는 보통 학생들에 대한 배치를 해보면 상위권 대학 희망자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는 일단 붙여놓고 그리고 다른 대학을 노리자라는 거죠. 혹은 국숭이라고 하는 국민대 숭실대에 쓴 학생들의 나름 목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도 하나의 박스권 대학이고 그렇지만 국제 캠퍼스가 의외로 이탈이 좀 있는 편이고 건국대학교는 따로 충주에 캠퍼스가 있지만 거기는 완전히 다른 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건국대를 하나의 서울 캠퍼스 중심으로 보면 레인지가 분명히 폭이 넓은 것 같아도 학과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합격선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예체능 막 이상학과 이런 거 막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입시 결과는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올해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입시 결과와 큰 영향은 없을 거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연쇄적으로 고려대의 정시 확대, 서울대의 정시 확대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영향 정도 받을 정도지 학과 자체에서 지난해 입결과 크게 다른 이변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건국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입니다. 제가 입시를 하다 보면 한 번의 대학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점수대 대학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고르는데 제가 이렇게 전구를 켜놓은 건 비선호 학교를 전구를 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입시적 관점에서 올해는 이 학교가 나름 변수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거니까 잘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불을 저기에 켜보세요. 저 대학을 켜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고요. 거기에 또 변수도 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일단 모집 확대가 됐다는 점.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호불호가 분명히 작용한 학교 중에 하나죠. 불교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기독교인 학생들의 선호가 떨어지는 점도 이 동국대학교가 과거 위상에 비해서 달라진 현실 이런 걸 참고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자료집 안에서도 그 변수나 이런 것들을 모집 인원 증감이랄지 이런 부분들 군 변동 이런 걸 보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변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서울대 군 변동으로 연쇄적 이동이 있는데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군 변동보다는 일단 내 아이의 대학을 찾아가고 그래 이 대학은 그래 나름 만족을 100% 하진 못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나의 뭐 지원 성향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홍익대학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다군의 거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가군, 나군, 다군인데 우리가 그냥 홍익대는 그냥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일정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 번의 기회를 가지고 배치표를 보다 보면 홍익대가 건국대, 동국대 근처에 없네. 경희대 근처에도 없네. 아니 어떻게 저쪽에 가 있지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군에 가 있다 보니까 상위대학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가 홍익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군에서 선발하는 것들이 충원 합격자가 다수. 그래서 홍익대도 보시면 지난해 그 입시 결과에 충원 인원이 세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네 자리 인원 현상을 참고하시고 원서를 써야 된다는 점인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까 출렁이거나 변수가 많을 텐데 왜 저렇게 전구를 켜놓으셨어요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이 표준 점수를 전 영역에 반영하는데요. 탐구를 반영하는데 표점 그 자체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에요. 탐구가 지금 보시면 25%로 4분의 1의 비중이면 그래도 낮지 않은 편인데 거기다가 조정하지 않고 변환해서 보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탐이 이번에 변별력이 있어서 표점 최고가 70점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만약에 사탐 2개를 잘 봤어요. 그러면 표점이 140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홍익대학교를 원서를 쓸 수 있다라는 점, 반대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라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대학,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되는 쪽으로 자기의 대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대나 그 아래 대학은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하고 전체적인 조합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 인문계 쪽이 이렇게 있죠. 인문계 쪽에 보시면 역시 수학과 그다음에 국어 반영 비중이 특징적이고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선발 인원의 대폭 확대가 두 번째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대폭 확대한 인원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점도 이 중위권 대학에서 분명히 또 다시 어디서 학생들이 빨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지난해 떨어졌던 학생들이 올해 썼으면 붙었겠죠. 그리고 요 하나는 지난해는 100분위로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100을 넘어가죠. 100분위는 100이 최고라면 140까지 올라가는 이 표준 점수의 합산이다 보니까 그만큼 300점 만점을 가지고 거기서 막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400점, 450점에 만점을 받다는 배치할 때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라는 제도는 사실상 그 대부분의 대학이 표점을 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숙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의 지원에서 굉장히 정확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00분위는 몇몇 대학, 국민대하고 여기 숙명여대 요 대학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툭 튀어서 너는 100분위 유리하니까 숙대나 또는 국민대를 쓰면서도 과연 나의 100분위가 정확하게 환산되어서 나온 걸까? 이게 불안했던 거죠. 반면에 숙대 같은 경우는 표점으로 바뀌니까 다수의 대학과 같이 환산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 점수와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숙대가 이렇게 배치해서 정확도가 상승했다는 점, 이런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문과에서 과거에 불안했던 포지션이 아니라 100분위만 유리하면 쓰는 거야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숙명여대를 확실하게 점수상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도 늘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국민대학교는 학교만 잠깐 훑어보면 국민대학교 이런 특별히 변화가 없고요. 숭실대는 아주대, 인하대 같은 라인으로 있고요. 아주대, 인하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냥 레인지를 좀 넓게 하면서 보니까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줄여서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조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조합에서 각 기관마다 혹은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입시 설명회 안에서는 좀 더 지난해의 어떤 입시적 변수를 얘기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거기 또 현혹당하셔도 안 된다는 것이 일단 가군, 나군, 다군의 조합에서 각 대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가 있어서 어디가 어디로 빠져나가고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일단 나의 군에 내 대학이 어느 군에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고 검토해본 결과 이 대학은 더 면밀히 따져보시면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학들이 외대나 동국대, 소신적정 이런 걸 떠나서 말입니다. 역시 나군에서는 이화여대나 동국대, 시립대, 성균관대와 서울대, 그리고 상위대학의 고려대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 경희대를 쓰고 건국대를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작년에 이화여대 썼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능 최저가 수학이나 이렇게 탐구가 1등급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망했는데 수학이 1등급 나와서 그 학생을 제가 고려 사이버를 써봐라라고 했는데 이화여대 추합권했던 학생이 고려 사이버 국방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중에는 배치하면서 그런 특별하거나 돌출적인 게 있습니다만 입시의 전반적인 부분은 내 자리를 포지션을 잡고 그리고 그 포지션 안에서 내 유리한 대학을 찾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2월 10일에 나올 나의 성적을 보고 그리고 평가원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평가원의 그런 확인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면서 내 대학에 대한 불안감을 좀 줄여가는 것. 또 어둡다 혹은 모르겠다라는 걸 줄여가서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확실한가 보다라고 하는 대학들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대학의 레인지 말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숙대나 국민대학교, 인하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에서 보면 학생들이 요 대학은 지난해보다는 저희는 그런 게 좋잖아요. 합격선이 올라가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합격 확률이 떨어지니까 쓰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 대학 같은 경우는 내려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강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과열이 되어서 저희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다수가 듣고 다 몰려가면 변수가 있겠다. 이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기준으로 배치 점수를 하다 보면 내 점수보다 낮다, 내 점수 높다 하더라도 저 대학들 그리고 다시 보시는 요 대학들에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치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원서를 그리고 썼을 때 더 안정적으로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이 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학을 그룹별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가채점을 통한 얘기를 마치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이 시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가 어떤 길 가야 될지를 갖다가 잃기 쉬운데 이런 시간을 계속 하나 둘씩 갖다 보면 나중에는 빛이 보이기도 하고 가야 될 길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채점의 시간은 우리가 담담하게 현재 결과 안에서 어느 대학을 내가 쓸까를 간추려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것을 서로 크로스체크해 가면서 확실하게 아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이 이 대학이구나를 좁혀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현행 입시입니다. 그래서 수고했고 또 고생했고 그리고 고생한 부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둠을 좀 내모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일단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끝내고 질문이 있거나 그런 분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떠도는 소문이 이렇더라라는 이런 것도 사실 실시간 채점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으나 그런 점들 혹은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고 또 자료지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로 자료 필요하다 하고 남기시고 현장에 와서 수령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메모 남겨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전화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12시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